자, 그러면 이제 1차, 2차 모멘트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극 모멘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 7장 시작할 때 1차, 2차 모멘트는 단면과 설정된 축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극 모멘트와 상승 모멘트는 축이 두 개가 동시에 설정이 돼야만 그 관계를 갖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아까 똑같은 형태의 그림을 갖다가 참조하시고, 먼저 극 모멘트부터요. 이 극 모멘트에 대한 관계는 첨자로서 이제 폴라 이너셜 모멘트를 해서 이제 I of 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 모멘트. 첨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이 극 모멘트에 대한 정의는, 자, 주어진 단면 포함한 미소 면적을 하나 생각을 했을 때, 미소 면적 곱하기, 자, 아까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는 축이 하나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축으로부터, 설정된 축으로부터 미소 면적까지 관계를 정의했다고 하시면 그 설정된 축에 대한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라고 정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극 모멘트는 미소 면적 곱하기 어디서부터? 결국 극점이 되는 원점에서부터 요소까지의 길이를 갖다가 고려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교좌표계에 있다라고 치면 원점, 극점으로부터 요소까지 길이 관계를 갖다가 로우라고 정의했다라고 치면 이 단면 극 모멘트 정의는 미소 면적 곱하기 극점으로부터 요소까지 길이의 제곱의 곱을 전 단면에 걸쳐서 적분하시오. 이게 단면 극 모멘트에 대한 정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아까 1차, 2차 모멘트 설명드린 것처럼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 관계를 갖다가 꼭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써먹기 위한 어떤 관계식으로 다시 표현을 한다라고 치면 여기 보다시피 극 모멘트는 미소 면적 곱하기 극점에서부터 요소까지 길이 제곱의 곱 관계를 갖다가 전담면에서 적분하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조그만 미소 면적 하나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면적까지 관계의 로우는 결국 Y축에서부터 생각하시게 되면 요소까지 연직거리가 스몰 x로서 X축에서부터 요소까지 거리 관계를 고려하시게 되면 스몰 y로서 그 길이 관계가 정의가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로우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의 어떤 직각삼각형을 고려했다라고 치면 결국 이 관계가 y, 이 관계가 결국 스몰 x가 될 테니까 결국 로우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 정리로부터.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이 관계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미소 면적 곱하기 극점으로부터 요소까지 거리 제곱의 곱은 결국 로우 제곱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관계로서 다시 펼쳐질 수가 있으니까 그 관계를 다시 일일이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런 형태로서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본 형태의 식들과 유사한 형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관계가 뭡니까? 미소 면적 곱하기 x제곱의 곱, x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연직거리죠. y축에서부터 요소까지 길이 관계를 갖다가 스몰 x로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뭐예요? 기준되는 축이 스몰 y축이고 그 축으로부터 미소 면적 곱하기 길이 제곱의 관계의 곱을 갖다가 전담에 걸쳐 적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뒤에 있는 텀은 미소 면적 곱하기 y제곱의 곱을 전담에 걸쳐 적분하시오. 스몰 y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스몰 x축에서부터 요소까지 길이 관계를 갖다가 스몰 y라고 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관계는 x축에 대한 2차 모멘트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식은 결국 이미 극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2차 모멘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치면 결국 단면 극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xy축으로부터 x축에 대한 2차 모멘트와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를 따로따로 연산해서 합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극 모멘트에 대한 관계는 정의와 이미 여러분들 관계식 써먹는 식은 2차 모멘트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다고 치면 간단하게 x축, y축에 대한 관계를 따로따로 연산해서 합해 주기만 하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단면에서 x축과 y축을 각각 이렇게 고려했다는 얘기는 어떤 하중이 존재한다고 치면 저항하는 부재의 횡단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축과 이 축에 대한 어떤 하중들이 존재하는 형태라는 얘기겠죠. 만약에 하중의 방향이 바뀐다고 치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치면 축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극점을 중심으로 단면의 축 위치를 갖다가 회전을 시켰다고 치면 이런 형태들로서 축 위치를 갖다가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주어진 x축을 갖다가 세타만큼 회전시켰다고 치면 x축은 x'축으로 y축은 y'축으로 옮겨지겠죠. 이런 경우라고 치면 단면 위치는 가만히 있고 축의 위치만 변화시켰다고 치면 새로운 x', y'축에 대해서 주어진 이 단면에 대한 각각에 대한 2차 모멘트 관계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똑같은 이 미소면적 하나 생각을 했을 때 x축이라고 두면 연직거리는 이 스몰 y가 되었습니다. 이제 x'축이 되면 연직거리는 요것만큼이 되겠죠. 물론 y'축에 대해서도 연직거리는 최초 y축에서는 연직거리가 스몰 x였는데 이제는 연직거리가 이것만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X축에 대한 2차 모멘트와 Y축에 대한 X'축에 대한 세타만큼 돌아간 새로운 X'축에 대한 2차 모멘트는 그 관계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Y축에 대해서도 실제 주어진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와 회전되어서 새로 설정이 된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어진 단면의 위치와 두 직교좌표계의 원점의 위치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X축과 Y축에 대한 대각선 이런 두 개 축에 대한 대각선 방향의 길이값과 그 다음 새로운 X', Y'축에 대한 관계로부터 대각선 길이, 즉 주어진 단면의 미소 면적과 극점의 위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어떤 대각선 길이가 되든 이런 형태의 사각형 형태에서 대각선 길이가 되든 극점에서부터 요소까지 어떤 길이값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고로 X축에 대한 2차 모멘트, X'축에 대한 2차 모멘트와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가 각각 그 크기는 틀릴다 하더라도 그 두 놈의 합은 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부터 결국 극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X,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 따로따로 연산해서 합해주면 되는데 그 관계는 축을 갖다가 원점을 기준으로 임의의 축만큼, 세타만큼 회전시켜서 새로운 축에 대한 각각의 2차 모멘트든 크기가 틀릴 수가 있겠지만 그 각 축에 대한 새로운 축들에 대한 2차 모멘트의 합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관계로도 우리가 고려하려고 하는 것은 이 단면의 기하격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력 하중이 존재할 때 그 외력에 대한 저항하는 부재의 어떤 강도로서 단면의 기하격 성질을 갖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구점을 설정한다라고 치면 안전하게 고로 이런 축이라고 하는 경우는 하중의 어떤 작용 방향과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전설계 결국 이 부재의 어떤 기하격 성질이라고 하는 어떤 외력에 대한 강도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강도를 어떻게 고려하겠다? 가장 크리티컬한 상태를 고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차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어떤 임의축에 대한 2차 모멘트는 도심축에 대한 2차 모멘트 플러스 면적 곱하기 축간 거리차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2차 모멘트가 최소가 될 때 결국 그 관계가 결국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설계한다라고 치면 그 설계에 반영할 형태의 어떤 값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 이 관계가 최소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면적 곱하기 설정된 축간 길이차의 제곱 관계 이 텀이 0이 될 수 있는 즉 도심축에 대한 2차 모멘트가 바로 설정된 축의 형태가 될 때 바로 최소 2차 모멘트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치면 여기에서 이런 단면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도심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축, 여기가 두 번째 축, 여기가 세 번째 축. 자 이제 각 축에 대한 주어진 단면의 2차 모멘트는 어때요? 임의축에 대한 2차 모멘트는 도심축에 대한 2차 모멘트 플러스 면적 곱하기 축간 거리차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1번 축이든 2번 축이든 3번 축이든 도심축에 있는 2차 모멘트 일정한 값으로서 그 크기가 같겠죠.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 도심 전원 축은 오로지 이 축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설정된 축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결국 설정된 축과 도심을 지난 축 간의 길이차였던 관계, 즉 y sub 0한 이 값이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최소 2차 모멘트는 언제? 바로 도심을 지나는 축인 x1 축에 대한 2차 모멘트가 최소치가 될 거라는 얘기겠죠. 결국 설정된 어떤 축이 도심 축으로부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y sub 0 값이 커지기 때문에 2차 모멘트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XY축에 대한 2차 모멘트를 갖다가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단면에 대해서 2차 모멘트가 최소가 될 때 그러한 경우가 된다라고 치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될 테니까 어떤 부재의 강도를 최소화해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서 결국 언제? 이 축이 여기가 이제 도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축을 회전시키다 보면은 이 축을 지나는 경우 갖다 하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X축 프라임이라고 볼까요? 그렇게 되면 X축, Y축, X2'축 각 축에 대한 2차 모멘트 각각 다 틀릴 텐데 언제가 최소가 될까요? 이 축에 대한 2차 모멘트가 최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문제에 주어진 어떤 단면 하나가 주어지고 축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축은 도심으로부터 멀리 설정된 축에 대한 2차 모멘트가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되고 최소치는 언제?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2차 모멘트가 최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관계를 또 고려하기 위해서 이 극모멘트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예를 든다라고 보시면 결국 주어진 X축, Y축의 어떤 2차 모멘트 합은 일정하다. 임의축에 대해서도 결국 여기서 우리가 고려하려고 하는 것은 돌리다 보면 도심을 지난 축에 대한 2차 모멘트가 결국 최소치가 될 것이고 반면 90도 관계에 있는 2차 모멘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치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관계를 갖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극모멘트는 X축, Y축, 설정된 축에 대한 각 축에 대한 2차 모멘트를 갖다 따로따로 합해주면 되고 이 관계는 원점을 중심으로 축 변화시켰다라고 치면 그 관계는 항상 일정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이 항상 어떤
주어진 두 직각관계에 있는 축을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또 다른 축을 갖다 고려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각 축에 대한 2차모멘트 관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서로 직각관계에 있는 두 축에 대한 2차모멘트 합은 어떻다? 일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상승 모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승 모멘트는 첨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관계의 정의는 주어진 단면의 미소 면적 곱하기 X축으로부터 요소까지의 길이, Y축으로부터 요소까지의 길이, 각각을 미소 면적까지 길이 관계를 갖다 다 곱해준 관계를 전 단면에 걸쳐서 적분하죠. 이게 상승 모멘트에 대한 개념이고, 물론 이 관계를 갖다 역시 우리가 1차, 2차 모멘트에서 정의한 것처럼 그 관계를 갖다 적분 현상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고려한다라고 치면 스몰 x 대신에 어떻게? 여기 주어지는 관계를 갖다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죠. 도심에 대한 관계로서 모든 어떤 변수 관계를 갖다가 바꿔주시게 되면 large x 플러스 x of 0. 이 관계는 large y 플러스 y sub 0. 관계로 대입을 해서 쭉 전개를 하시게 되면 결국 이미 주어진 XY축에 대한 상승 모멘트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쉬운 형태의 어떤 관계식으로 뽑는다고 치면 결국 1차, 2차 모멘트와 똑같은 형태이시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미 축에 대한 1차 모멘트는 도심축에 대한 1차 모멘트 플러스 면적 곱하기 축간 거리차 만큼의 곱. 그러한 형태로 2차 모멘트는 도심지나축에 대한 2차 모멘트 플러스 면적 곱하기 축간 거리차 제곱의 곱. 그래서 합해주면 되죠. 역시 이미 축에 대한 상승 모멘트 역시 도심축에 대한 상승 모멘트 플러스 어떻게 된다? 면적 곱하기 주어진 정의로부터 설정된 축으로부터 X축, 도심을 지난 X축과 설정된 X축 간의 거리차의 관계, 그 다음 설정된 Y축과 도심을 지나는 Y축 간의 거리차의 관계, 각각 문제상에 설정된 축과 도심까지 거리차의 어떤 관계를 갖다 XY축에 대해서 각각 그 크기를 갖다 곱해주시게 되면 보정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상승 모멘트에 대해서도 정의와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관계식을 갖다가 함께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는 교재에 이제 다시 이 관계를 적용을 해서 전개해서 나가는 관계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관계를 똑같이 참조하시면 되고, 결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정의와 관계식은, 써먹는 관계식은 이와 같다. 결국 1차, 2차 상승 모델 관계 개념들이 다 똑같은 식으로 제가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모멘트는 X, Y축에 대한 이 시험을 따로따로 연산해서 합해주면 되는 관계니까 그것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식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 들어가야 되는 문제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1차, 2차 모멘트 설명을 드렸지만 도심 지나는 축에 대한 상승 모멘트 값이 얼마가 되는가를 알아야만 결국 적분 연산 수행하지 않고 이미 축에 대한 상승 모멘트는 결국 뭐다? 면적 곱하기 각각 X축과 X축, Y축과 Y축, 도심을 지나는 축 간 설정된 축 간의 어떤 길이차 관계만큼을 갖다 곱해줌으로써 보정을 해주고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라 알아야 된다? 도심 축에 대한 어떤 기하학적 값을 갖다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차 모멘트 같은 경우에 도심 축에 대한 1차 모멘트 값이 얼마였다? 0. 2차 모멘트는 0이 아니기 때문에 112페이지에 있는 표에 있는 값들을 갖다 다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도심 축을 지난 상승 모멘트에 대한 관계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조금 이제 경우수를 나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제시된 단면이 대칭 단면인지 비대칭 단면인지를 갖다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경우를 갖다가 나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단면이 비대칭 단면이면 물론 이제 얘가 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는 이런 형태의 단면이 주어지겠죠. 요건 이제 실제 출제됐던 형태의 문제인데, 이런 비대칭 형태의 단면에 대해 가지고는 여태까지 이런 삼각형 단면에 대해 가지고, 물론 축은 XY축이 각각 이런 지각삼각형에 있어가지고 밑변과 높이에 접해서 축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를 고려하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직각삼각형 형태인데 이런 축은, 지금 이런 단면은 문제 설정된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이 전혀 없는 비대칭 단면이죠. 이러한 경우라고 치면 단면 도심축에 대한 상승 모멘트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경우의 값을 갖다가 단면 2차 모멘트,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0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관계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적분 연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값을 갖다 어떻게 하라 그랬다? 꼭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비대칭 단면 이런 삼각형이 주어졌다고 하시면 단면 도심에 대한 상승 모멘트가 0이 아니라고 치면 그 값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비대칭 단면이라고 치게 되면은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어떠한 것들을 갖다 특정한 단면 형태로 그 값을 갖다 암기해야 될까?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태까지 출제된 형태를 보시게 되면 상승 모멘트에 대해서 비대칭 단면의 경우의 문제는 X축, Y축이 각각 밑변과 높이가 접해 있는 이런 형태의 지각삼각형에 대한 관계만을 물어보았고, 이때 단면 도심에 대한 상승 모멘트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경우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이 단면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단면? 부재일 횡단면이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부재들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어떤 비대칭 단면 형태가 보로 사용이 된다라든지 기둥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에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부재들, 구조재의 어떤 단면 형태는 잘 아시다시피 직사각형, 원형 단면 또는 뭐 어떤 강제해서 사용한다고 치면 이런 I-쉐입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또는 T-쉐입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대칭 단면들이 대부분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형태의 단면들은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출제가 된 형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단면 형태, 비대칭 단면 경우에는 일반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가 안 되니까 그 경우를 갖다가 어떤 경우를 갖다가 뭐 비대칭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비대칭 경우의 단면이라고 치면 그 경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 도심의 위치, 단면의 2차 모멘트, 도심 축에 대한 2차 모멘트 그 관계를 갖다 고려할 만한 대칭 형태의 단면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 단면 형태에 대해서는 아마 출제 경향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런 단면 형태에 대해서만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이 경우 XY축에 대한 상승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단면이 결정이 됐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얘기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미리 기억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꿔 말하면 결국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 단면 경우는 이런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이때 단면 상승 모멘트는 24분의 B제곱 H제곱. 물론 여러분 교재 예제 문제에도 그 예상 기출 문제 다 제시가 되어 있고 풀이 과정까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값에 대해서만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이 경우에는 도심축에 대한 상승 모멘트 0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관계식은 이 관계식을 갖다 다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값을 갖다가 어떤 비대칭 단면 경우에 대해서 다 암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요거에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수행해 놓은 관계식은 적분 연산량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식 정의로부터 그 관계를 갖다가 적분 연산을 수행해서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0이 아니고 0이 아니면 경우마다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할 어떤 그런 범주가 너무 막막하다 해서 어떻게 하겠다? 정의로부터 적분 연산을 수행해서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가 여태까지 유일하게 이런 직각삼각형 형태에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적분 연산을 토행해서 이 값을 갖다 찾아 들어간 관계는 여러분 교재의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참조하시도록 하고 일단 그 결과는 이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 관계를 역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 도심축에 대한 상승 모멘트 값은 마이너스 72분의 B제곱 H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의 경우는 거의 우리가 고려하는 대부분 단면의 형태는 비대칭 형태가 없다. 대부분이 대칭 단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적분을 갖다가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출제 빈도는 낮을 겁니다. 물론 이건 출제된 형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대부분의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치면 대칭 단면 형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대칭 단면이 된다라고 치면 물론 단면 도심축에 대한 상승 모멘트는 그 크기가 바로 0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형태의 식인 임의축에 대한 상승 모멘트는 도심축에 대한 상승 모멘트 플러스 면적 곱하기 축간 거리차에 각 축에 대한 관계를 갖다 곱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 크기가 이미 0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관계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결국 면적과 문제적인 설정된 축까지 각각의 관계를 갖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정삼각형이라도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각각 2분의 B. 아까 이런 삼각형,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X축, Y축 어느 축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대칭축이 없죠. 반면 이 축은 어때요? 적어도 이 Y축, 이 세로축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대칭단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경우라고 치면 상승 모멘트는 도심축에 대한 상승 모멘트 플러스 면적 곱하기 X축, Y축에 대한 값축에 대한 이차부터 고려해 주시면 되는, 거리값을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결국 상승 모멘트는 면적이 2분의 BH X방에 대한 도심까지 거리는 여기가 도심이 될 테니까 2분의 B가 되겠죠. Y 서브 제로 Y방향 요 도심까지 거리값은 밑변으로부터 도심까지 거리가 얼마? 2대 1이니까 요게 3분의 H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이런 삼각형이라고 치면 즉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치면 대칭 형태를 갖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치면 이때의 단면 상승 모멘트 값은 12분의 B제곱 H제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단면이나 하나는 직각삼각형이고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인데 면적의 크기는 어때요? 같죠. 반면 상승 모멘트만을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그 크기가 이처럼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 형태가 되어지게 되면 적분현상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대칭 형태가 되어지게 되면 간단하게 도심 지난축에는 상승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면적 2분의 BH, 도심까지 거리가 각각 x 서브 제로가 2분의 b, y 서브 제로가 3분의 h 해서 12분의 b제곱 h제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형태의 단면이 나오게 되면 대칭 단면이 나올 테니까 요 값이 0이라는 거 알면 면적과 x축, y축 방향으로 각각 도심까지 길이의 관계를 갖다가 다 곱해 주시면 간단히 처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울러 설정된 축이 적어도 x축이나 y축 둘 중에서 한 개가 도심을 지나기만 한다라고 치면 적어도 요 관계 텀이 전부 다가 얼마가 돼요? 적어도 한 개의 값이 0이 된다라고 치면 전체 상승 모멘트 크기는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축 중에서 한 개의 축이 도심을 지나게 되면 대칭단면이면서 그럴 경우에 상승 모멘트는 얼마? 0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생각해 주시게 되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비대칭 형태가 안 나오고 대칭단면 형태가 나올 테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유일하게 나왔던 형태의 문제가 비대칭에 대해서 이런 단면 형태였으니까 적분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까지는 없고 요 관계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단면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치면 단면 계수. 물론 요 관계는 이제 보를 갖다 설계할 때 직접적으로 어떤 보의 강도를 갖다 결정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값이 되겠습니다. 요 놈에 대한 정의는 간단합니다. 어떤 주어진 임의단면이 존재한다고 치면 물론 이게 이제 부재의 횡단면 형태가 되겠지만 먼저 도심 지난축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다라고 치면 이때 부재에 주어진 상단 끝부분까지 길이값을 y1, 하단 끝부분까지 길이값을 갖다 각각 y2라고 정했다라고 치면 자 여기에서 먼저 저 x축에 대한 상승의 단면 계수 관계는 저는 g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단면 계수는 주어진 단면 2차 모멘트를 부재 최연단 거리로 각각 나누어 준 것을 갖다가 단면 계수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에서 얘기를 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갖다 고려할 줄만 아신다라고 치면 주어진 단면 2차 모멘트를 갖다 뭐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부재 최연단 거리로서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물론 설계할 때 어떤 값이 이제 반영이 될까요? 만약 이 단면이 도심이 위치는 여기인데 이 단면이 대칭 단면이 아니라고 치면 비대칭 단면이라고 치면 연단거리 y1과 y2가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고로 GT와 GC라고 하는 이 값은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요걸 C라고 씁시다. 요걸 T라고 씁시다. 이 y1과 y2가 차이가 생기면 G sub C, G sub T라고 주어진 이 값들이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결국 이 단면 계수라고 하는 어떤 보라고 하는 어떤 부재의 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작은 값이 아마 이 값의 이 어떤 단면의 어떤 지배가 되는 강도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면 계수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게 어떤 단면 하나 주고 도심축이 설정이 됐다라고 치면 그 축에 대한 2차 모멘트를 연단부의 길이값으로 각각 나누어 준 것들을 갖다 뭐라고 한다? 단면 계수. 물론 이 단면 계수라고 하는 뒤에 이제 우리가 부장, 보의 응력에서 이제 최대 휘목력 관계를 갖다 고려할 때 이 관계의 어떤 값을 갖다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 관계 시계의 어떤 정의는 2차 모멘트를 최연단거로 나누어 준 것이고 이 단면 계수라고 하는 값은 만약에 상단, 하단의 어떤 대칭이 아닌 y와 y2가 차이가 있다라고 치면 둘 중 작은 값을 갖다가 설계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되며 이때 요 값은 결국 보라고 하는 어떤 부재의 강도를 나타내주는 값이다 하는 경우 정도까지만 기억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면 2차 회전 반경. 역시 이놈에 대한 정의도 1차, 2차 극상승 모멘트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 다 잘 알고 계시다고 치면 정의는 간단합니다. 자, 여기가 도심입니다. X축, Y축. 이렇게 만약에 축이 설정이 되어 있고 단면의 폭과 높이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 치면 자, 먼저 X축에 대한 단면 2차 회전 반경은 주어진 단면, 주어진 설정된 축, X축에 대한 2차 회전 반경은 그 축에 대한 2차 모멘트를 갖다가 주어진 단면의 면적으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갖다가 씌워버리게 되면 X축에 대한 2차 회전 방향이 됩니다. Y축에 대한 2차 회전 방향은 역시 Y축 회전 방향은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누어 주시고 그 관계를 루트를 씌워버리게 되면 Y축에 대한 2차 회전 방향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은 이제 어떤 거? 이 단면이 역시 부재 횡단면인데 이 부재 단면은 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2차 회전 방향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둥의 강도와 관계가 있는 직접적인 어떤 기하학적 값인데 결국 이런 단면에 어떤 축 방향이 존재한다라고 치면 이 부재가 휘어지는 어떤 좌굴 거동이 생긴다라고 치면 어느 쪽으로 넘어갈까요? 단면이 얇은 쪽으로 넘어가겠죠. 이와 같은 어떤 축 방향 앞뒤에 저항하는 기둥의 어떤 강도를 나타낼 때 이 2차 회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값인데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치면 두 개의 관계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죠? 어느 걸 써야 된다? 결국 아까 단면 계수도 보라고 하는 것 어떤 부재에 대한 어떤 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1, y2 만약 주어진 도심축이 아래 위 상단 하단에서 대칭이 아니라고 치면 y1, y2가 틀릴 수 있고 그러면 상단에 있는 단면 계수와 하단에 있는 단면 계수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 단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라고 하는 즉 여기에 지금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없지만 역학에서는 하중과 부재가 동시에 제시가 된다 했는데 단면 계수라는 건 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말은 없어도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부재의 강도를 나타내는 값은 뭘 써라? 항상 안전하게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서 작은 값이 결국 이 부재의 강도가 된다는 얘기죠. 왜? 이미 작은 값이 도달하면 부재가 파괴됐다는 얘기니까 상단일지 하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 이치화절망형이라고 하는 것도 뭐다? 보라고 하는 어떤 구조물의 강도를 어떤 결정하는 값의 하나이기 때문에 설계를 한다라고 하시면 어떤 값을 고려해야 돼요? 둘 중에서 작은 값.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단면 이치화절망형은 RX, RY 중에서 작은 값을 취하는데 결국 두 개의 값 중에서 작은 값을 갖다가 설계에 반영하는 값으로 고려를 하시고 이 단면 이치화전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최소 단면 이차 회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한 이차 모멘트는 X축에 대한 이차 모멘트 나누 이차 회전 방향은 X축에 대한 이차 모멘트 나누기 면적 루트 씌운 것, Y축에 대한 이차 회전 방향은 역시 Y축에 대한 이차 모멘트 나누기 면적 루트 씌운 것. 이 중에서 작은 값을 갖다 선절계에 반영을 하는데 그 값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둘 중에 작은 걸 최소 단면 이차 회전 방향이라 하고 이것을 갖다 일반적으로 기둥 설계를 할 때 그 기둥의 어떤 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고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푸스에 대한 정리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정리는 이런 하나의 곡선이 하나 있다라고 치고 물론 이 곡선의 길이값은 L입니다. 이때 이 선을 갖다가 X축이 되었든 Y축이 되었든 한 개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킨다라고 치면 이 곡선이 한 개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 그 곡선이 훑고 지나가는 궤적이 뭘 나타낼까요? 어떤 하나의 면적을 갖다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런 선 하나가 어떤 한 개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 1회전할 때, 반만 돌든지 회전할 때 이 선이 훑고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면적을 갖다 면을 나타낼 때인데 그 면적의 크기가 얼마인가? 결국 이 곡선이 이 X축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회전한다라고 치면 이때 나타내는 면적이 되는 그 면적의 크기는 주어진 곡선의 길이값 곱하기 설정된 축, 회전이 되는 어떤 회전의 기준축으로부터 주어진 곡선의 중심선까지, 그러니까 곡선의 중앙까지의 길이값, 그 다음 회전된 회전각, 이 관계를 또 곱해주게 되면 면적이 된다고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이 X축을 기준으로 돌아갔을 때 이 곡선이 훑고 지나간 궤적의 면적의 크기는 주어진 곡선 곱하기 회전의 기준축으로부터 주어진 곡선의 중심까지의 길이값을 곱하기 회전된 각의 크기를 갖다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시피 이놈의 크기가 면적이기 때문에 이놈 길이 관계가 단위가 길이죠. 여기 길이의 제곱텀, 길이, 이놈 도심까지, 곡선의 어떤 중심까지 거리, 길이 개념. 그럼 이놈 각의 단위는 무차원되어진 어떤 각에 대한 단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고려되는 각의 관계는 레디안 값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면, 즉 360도 1회전이면 결국 2파이라고 하는 관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파푸스 정리에 적용이 되는 각의 관계는 레디안 값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1회전이면 2파이만큼의 관계를 갖다가 집어넣어 주셔야 그 관계를 갖다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한 개 선이 어떤 축으로 갖다 기준으로 돌아갈 때 이것이 이루는 어떤 궤적이 하나의 면적이 될 텐데 이때 그 면적의 크기를 결정한 이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파푸스의 제1정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2정리는 이런 XY축에 이런 임의의 감이 하나 있다라고 치면 물론 이 면적의 크기는 A입니다. 자, 그럼 이 면적이 이 축을 갖다 기준으로 회전한다라고 치면 자, 이때 이 면적 하나가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 이루는 궤적은 뭐가 된다? 어떤 하나의 최적을 갖다 형성하겠죠. 그 최적의 크기는 면적 곱하기 설정된 회전의 기준축으로부터 주어진 단면 도심까지 거리 회전된 각의 크기 이 관계를 또 정리하시게 되면 이 면적 하나가 어떤 X축 한 축을 갖다 기준으로 돌아갈 때 회전될 때에 이루는 어떤 최적 형태를 갖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들어가는 각의 크기는 뭐가 된다? 어떤 레디안 값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관계를 또 우리는 파푸스 제2정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프 정리가 다 정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파프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야 되는 값이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구에 대해서, 먼저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 구의 최적은 3분의 4파이 r 3승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까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이 파프 정리에다 적용하시는데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장 단면 성질에 대한 얘기까지를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